미국 대통령 일가가 번 돈 무려 14조 원입니다. 대통령 연봉으로 치면 2만 6천 년치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죠. 월급 모아서 번 게 아닙니다. 밈코인, 가상화폐 토큰, 사우디 펀드, 해외 부동산까지 전부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사업들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퇴임 후에 돈을 벌었어요. 재임 중에는 자신의 자산을 백지 신탁에 맡기고 아예 손을 떼는 게 철저한 관례였거든요. 클린턴은 퇴임 후 연설과 자서전으로 약 3천억 원, 오바마도 넷플릭스 계약과 자서전으로 약 1천억 원을 벌었죠. 재임 중에 자산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1기 때도 2기 때도 백지 신탁을 거부했습니다. 왜 안 했냐는 뉴욕타임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죠.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이 말은 나중에 아주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재미있는 건 트럼프가 1기 때는 오히려 돈을 잃었다는 겁니다. 포브스 기준 취임 당시 약 5조 원이던 자산이 퇴임할 때는 3조 4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1조 6천억 원이나 손실을 본 겁니다. 고급 호텔 시장에서 트럼프라는 브랜드가 오히려 독이 됐고 설상가상으로 뉴욕주 사기재판 벌금만 5천억 원을 물면서 포브스 400대 부자 명단에서도 밀려났거든요. 그런데 1기 때 1조 6천억 원을 잃었던 사람이 2기 들어서는 무려 14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뭐가 바뀐 걸까요?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기 때는 호텔이나 골프장 같은 전통적인 부동산 위주였다면 2기 때는 밈코인, 가상화폐 토큰, 스테이블 코인, 미디어 주식, 해외 라이센스로 넘어간 겁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일가 자산 중 20% 이상이 암호화폐에 몰려 있습니다. 부동산 재벌이 대통령 재임 중에 디지털 금융사업가로 변신한 거죠. 그럼 그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취임식 하루 전인 2025년 1월 20일 본인 이름을 딴 밈코인, 트럼프 코인을 발행합니다. 한때 시가총액이 12조 원, 최고가 73달러까지 갔지만 지금은 2.9달러로 96%나 폭락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죠. 하지만 발행한 트럼프 일가 쪽은 거래 수수료로만 이미 4,400억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수수료는 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확정적으로 들어오니까요. 투자자들은 돈을 잃었지만 발행자는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4,400억 원은 전체 14조 원에 비하면 조각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진짜 돈줄은 따로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본인이 명예 공동 창립자를 맡고 세 아들의 이름이 전부 올라간 가상화폐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파는 이른바 거버넌스 토큰은 회사 지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배당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앞다투어 사들입니다. 토큰 판매 수익의 75%는 트럼프 일가 관련 회사로 곧바로 들어가는데 이 판매액만 7,700억 원이나 됩니다. 게다가 이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유통량만 우리 돈으로 약 6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유통되는 동안 회사는 미국 국채에 자금을 넣어 연 4%의 이자 수익을 챙기죠. 여기서 흥미로운 거래가 포착됩니다. UAE 왕실 관련 기업이 이 코인을 20억 달러어치나 사들였는데 당시 UAE는 미국의 민감한 AI 기술 수출 허가를 요청 중이었고 트럼프는 이후 이를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이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연 20%에 근접한 비정상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며 전폭적으로 밀어줬죠. 마침 돈 세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은 트럼프에게 사면을 요청했고 실제로 사면을 받았습니다. 크립토 업계 전문가인 몰리 화이트는 이 정도 수준의 혜택은 업계에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가상화폐가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 이니셜을 딴 주식도 있죠.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입니다. 상장 당시 66달러였던 주가는 현재 8달러대로 87%나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 대비 매출 비율을 보면 무려 585배에 달합니다. 넷플릭스가 8배, 테슬라가 12배, 삼성전자가 약 2배인 것과 비교하면 실제 매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주가입니다. 철저하게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값 하나로 3조 원대 시총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가진 53%의 지분 가치만 1조 6천억 원입니다. 최근에는 이 회사가 연방정부 허가가 절대적인 핵융합 회사와의 합병까지 발표하면서 대주주로 올라섰죠. 주식과 코인이 위층이라면 해외 로비와 엮인 아래층의 규모는 훨씬 거대합니다.
1기 때 백악관 선임 고문을 지낸 자위 제러드 쿠시너면 퇴임 후 6개월 만에 투자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국부 펀드로부터 20억 달러를 투자받았죠. 사우디 내부에서 투자 구조가 부실하다며 반대했지만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밀어붙였습니다. 현재 쿠시너가 굴리는 자산만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놀라운 건 막대한 투자를 받는 당사자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외교 약할까지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도 어마어마합니다. 사우디 개발사와 함께 오만, 말디브 등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총 규모가 약 13조 7천억 원입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 발표 바로 다음 날 빈살만 왕세자가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카슈크지 암살 사건 이후 첫 방문이었는데 한 기자가 그 사건을 묻자 트럼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손님을 당혹스럽게 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장남 도널드 주니어는 트럼프 재당선 직후 미군 납품 계약을 따낸 드론 회사를 비롯해 최소 6개 회사의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차남 에릭 역시 비트코인 채굴 회사의 이름만 빌려주고 1,370억 원 상당의 지분을 챙겼죠. 이 회사들의 주가는 퍼블릭 스퀘어 마이너스 86%, 그래버건 마이너스 77% 등 줄줄이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은 피를 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는 미리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과 무관하게 이미 막대한 부를 챙긴 뒤였습니다. 철저하게 이름값이 상품으로 쓰인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당장 이게 다 불법이 아니냐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20년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부패 스캔들이었던 티팟돔 스캔들을 계기로 미국은 감찰관 제도를 만들고 1978년에 공무원 이해충돌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치명적인 빈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대통령과 부통령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입니다. 당시 미 의회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스스로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법적 강제성을 두지 않은 겁니다. 백악관 윤리 변호사를 지낸 리차드 페인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법이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인 것일 뿐입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이해충돌을 피했는데 그걸 안 한 건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물론 법에 맹점이 있더라도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들은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취임 직후 이 견제망부터 철저하게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취임 5일째 되던 금요일 밤 정부기관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감찰관 17명을 법적 통보 절차도 없이 한꺼번에 해고해버립니다. 이어서 대통령의 이해충돌을 감시하는 정부윤리국 국장도 해임했죠. 심지어 본인 일가가 가상화폐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해야 할 증권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이던 가상화폐 관련 소송의 60% 이상을 슬그머니 축소하거나 취하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정부윤리국장 돈 폭스는 공직청렴국은 최후의 방어선인데 그것마저 해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00년에 걸쳐 만들어진 감시 시스템이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트럼프 일가는 취임 후 14조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밈코인과 주식 투자자들은 90% 가까운 손실을 봤지만 일가는 수수료와 지분으로 이미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했죠. 이를 감시해야 할 기관장들은 줄줄이 해고됐고 규제는 무력화됐습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에는 25%의 관세가 붙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1978년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스스로 윤리적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48년이 지난 지금 그 아니란 믿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지금 눈앞에 찍힌 14조 원이라는 숫자가 똑똑히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라던 트럼프의 말. 정말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 걸까요? 아니면 신경 쓸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걸 감시하는 기관마저 마음대로 없앨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